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여러 달 취재해서 확인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죠. 또 다른 비리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 그 주인공 서유정 기자를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근하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아무튼 그 취재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게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제보를 통해서 LH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한 건 사실상 3월 중순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제 그 보도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퇴직한 LH 직원의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을 무려 6개 LH에서 사줬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주택을 이제 LH가 사들여서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나 그렇죠. 청년에게 집이 없는 이제 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LH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일인데 문제는 이거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는 주택을 사주는 거는 사실상 내부적인 규정에 좀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던 이 김모 씨라는 분이 퇴직을 한 직원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처남들 명의로 이제 구입했던 주택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집들을 확인해 보니 건물은 6개였는데 건물 안에 이제 집들이 가구가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해 보니 107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익을 얼마나 챙긴 거예요, 이 사람 가족들은? 이게 저희가 사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했던 이 김모 씨가 직접 저에게 말을 한 건 건물 하나당 뭐 최소 1억 원 이상씩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아니라 건물 하나당? 그렇죠. 에이, 그보다 더 됐겠지. 에이. 그래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아니 LH가 그럼 매입을 할 때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아한 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LH 퇴직자 출신의 브로커가 있다. 이것도 이제 보도 내용 중 하나.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주택 매입 임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LH가.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건설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집을 지은 다음에 그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고가 난 집이 한 500채가 된다면 500채 중에 계약이 성사되는 거는 한 100건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00건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그 건설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사전에 LH에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그 지역에 어떻게 집을 지으면 우리가 사줄게.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LH 전현직 그런 브로커들이 개입을 해서 발주네, 발주. 그렇죠. 이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지만 그게 사실상 성사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LH와 건설사 사이에 그러니까 퇴직한 LH 그 직원들의 브로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었는데 원래 이 사업의 초기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그러니까 빈 집을 사들여 가지고 임대를 놓는 거였는데 어제 이제 보도 내용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기존 주택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짓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매입 약정 방식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보도를 한 거는 건물을 짓자마자 건물 등기가 나고 거의 한 달 이내에 LH가 바로 매입을 해준 케이스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지면 일반인들이 건물을 짓 때 대출을 끼고 건물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걸 보면 대출을 수십억 일으킨 다음에 LH가 그거를 한 달 만에 바로 사주기 때문에 이자 나갈 그럴 이유도 없이 바로 상환을 하고 이제 다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야, 건설사 입장에 완전 황금알이네. 그렇죠. 그잖아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벌이 수단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집을 새로 지은 집을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그 집을 민간 건설업자나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지은 집을 사주는 제도로 바꾸면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을 전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계속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일보가 나왔고 계속 이제 추적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해오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제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추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LH가 구입한 주택들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12,000여 건으로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2,247건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건물 수고요. 그 이제 세대 수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네. 그걸 등기부등본으로 다 떼보는 거예요? 다 떼보고 있었고 저희가 확인해 보면 3월 달에 뗀 등기부등본만 한 23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추적을 하면서 사실 명의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이 퇴직자인지 전직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엄청 맞습니다. 그리고 일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족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주소지를 확인해서 배우자 아까 세대가 처남도 같으면. 등장하고.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차라리 친인척이면 나은데 저희도 이제 전에 한번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친인척이 아니라 아예 이제 고등학교 동창, 맞습니다. 친구 이런 사람들 명의를 빌려갖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런 건 전적으로 제보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뭐 동명이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전현직 LH 직원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직원들의 가족 이름을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취재의 영역보다는 거의 수사의 영역인 것 제 얘기가 같아요. 근데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아마 이것도 양파 껍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까도 계속 나올 거다. 네. 근데 지금 이 경찰 수사 인력은 여기까지는 지금 미치질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네. 경찰에서 이제 이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제 목록을 확보를 하고 전현직 직원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를 수사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밝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경찰이 밝히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날림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택의 질이 극히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매입 공고 나는 그런 주택들의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고 있어요. 뭐 예. 입지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일부는 신축 매입된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곳도 많지만 네. 예전에 지어진 건물을 이제 개조를 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국민의힘이 이종배 의원실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무슨 뭐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것을 뭐 이제 매입을 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짬짬이가 이루어지면서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주택의 질이 별로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그럼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거기 가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건데 네. 이게 사실 매입 임대주택이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주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월 소득이 1인당 뭐 한 13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차량도 뭐 2,2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것도 많았어요. 외제차가 또 많던가요? 그런 경우를 좀 봐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매입 과정도 부실이고 임대 과정도 엉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파도 끝이 없는 거네요. 혹시 그럼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확보한 목록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예. 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요. 네. 퇴직했다는 이 사람이니까 현직 있을 때도 했었고 네. 퇴직 후에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직 있을 때는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퇴직한 이후에
LH에 있는 현직 아마 이제 후배 직원이 정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뉴스 보니까. 네. 그럼 후배 직원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게 다 모든 것이 제보에서 시작이 된 건데 제보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지역 내에서 저희가 어제 보도했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꾼으로 통했다고 해요. 아, 대놓고 다 했구나. 네, LH 매입 임대를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접대도 했었고 그리고 접대도? 이분들을 만나야 뭔가 자기네들도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연주를 닿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꾼으로 그러니까 활동도 했고 또 나아가서 브로커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분 당장 경찰이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정 인물과 그 가족들만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국 단위로 이거를 취재를 하고 있지만 제보가 경남 쪽에서 들어와서 이 지역을 먼저 확인을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딱 경남만의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언론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언론사의 취재력으로 사실은 다 추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제보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네. 혹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네. 저희 시선 집중에 제보를 주셔도 되고 MBC 뉴스데스크에 서유정 기자에게 제보를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끝까지 파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보도국의 서유정 기자였습니다.